주인공 이름은 조거봉. 왜 이름이 조거봉이냐고요? 주인공 할아버지가 꿈에 거대한 봉우리 정상에 오셨는데 그 봉우리 정상에 쪼개진 틈에서 무언가 발사되어 그것을 정통으로 맞고 꿈에서 깨어나셨더랬죠. 그리고 그날 정말 재수없게도 주인공 조거봉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이 아이의 이름이 조거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희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첫 돌이 되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와글와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저 역시 해실해실 웃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죠. 부모님은 잔치 준비에 바빴고 고모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해맑게 인사를 건네고 있던 고모에게 대형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으라던 돌잡이 물건은 잡지 않고 바로 옆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던 고모의 원피스 지퍼를 잡고 잡아내려 고모의 원피스가 순식간에 흘러내려 버린 것이었죠. 고모는 손님 신경 쓰느라 원피스가 흘러내리는 것을 늦게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원피스는 바닥으로 흘러내린 후였지요. 졸지에 수많은 손님들에게 강제로 스트릿쇼를 관람하게 한 꼴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을 떡 벌리고선 외마디 비명들을 질러대었지요. 초능력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조거봉이 기구한 운명은 그 사건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마을 주민들과 친척들의 입방아에 저는 아기의 탈을 쓴 생마돔이라는 오명으로 오르내렸으며 조거봉네 가족들은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고 어쩌다 스트릿쇼를 하게 된 고모는 시집은 다 갔다고 한탄하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게도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제 여성 손님이 오면 나를 지칭하며 수군거렸고 어머머, 소문이 사실인가 봐. 어린애 탈을 쓴 생마돔 하나가 있다더니 이놈이 그놈인가 보네. 어린 조거봉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 질문 때문에 손님들은 어린 조거봉을 생마보듯 하였죠. 그 이후로도 어린 조거봉이 자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집에 여자 손님들이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여자 손님이 올 때면 조거봉을 쌀통이나 세탁기에 가두어 두셨을 정도였죠. 여성 손님들은 조거봉이 안 보이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였지요. 오늘은 그 생마 아니 거봉이가 어디 갔나 봐요. 안 보이네요. 하하, 요즘 거봉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철이 들었나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는 둘러대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 여자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정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거봉이 일로 상담 요청하셨는데 무슨 일이신지라며 매번 곤란해하셨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네, 요즘 거봉이가 여학생들에게 부쩍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올 나이는 아직 아닌데 혹시 댁에서도 알고 계신가 해서요.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하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더니 이놈의 시키가 또 사고를 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으로는 단지 짝꿍이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너 엉덩이가 제법 이쁘구나라는 말을 하거나 또는 화장실에서 짝꿍아, 넌 앉아서 쉬어야 하는구나. 근데 난 꽈추가 있는데 넌 없구나 라고 질문 한 번 한 것 정도였습니다.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학교는 발칵 뒤집혔죠.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엔 친구들에게 인간 성의학 사전, 걸어다니는 야동 품번 백과, 용두질 대마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누나의 속옷과 생리대 따위를 빌려와서 발각되어 경찰서에 끌려가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벌을 선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팔 똑바로 들어. 이놈 시키. 나중에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라고 꾸짖었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이놈이 그 유명한 그놈이야? 고등학생 탈을 쓴 변태 생마라는 놈이? 라고 말했었지요. 저는 속으로 나쁜 시키. 속옷 좀 빌려왔다고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고 친구를 원망했지요. 중학교 사춘기 시절 그 시기에 특히 제 몸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몽정이나 수염, 음모가 자라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몇 가지 초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능력은 바로 투시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수험병에 걸려 심하게 앓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고 간호사 누나가 들어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하며 내병실로 들어왔는데 저는 속으로 헐, 병원에 이렇게 이쁜 간호사 누나가 있었나? 하며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또각또각 걸어와 조거봉 환자님,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이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검사가 있으니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거봉은 간호사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쁜 간호사 누나의 속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조거봉은 평소 연마하던 투시력을 사용해보기로 하였지요.
조거봉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온내와 눈과 마음까지 지배했습니다. 아니, 조거봉이 모든 세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지요. 조거봉은 간호사 누나에게 초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알 수 없는 푸른빛이 간호사 몸에 투영되며 조거봉의 시야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 드디어 보인다 라고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호호. 뭐가 보이실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애써 해실해실 웃으며 아니요. 그냥 이제 곧 퇴원할 날이 보인다고요. 말하며 돌아랬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답답하시구나.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퇴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희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중하자. 집중. 한꺼풀 투시했으니 초집중하면 남은 속옷도 마저 투시할 수 있을 거야. 집중. 집중. 간호사 누나는 이 새끼 뭐지? 미친놈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저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조거봉은 다시 초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완전 초집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누나가 뭐가 또 보이실까요? 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신을 모아 초집중 했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저를 보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정신과 치료가 시급한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 준비가 완료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나가기 전에 저는 크압 라고 외치며 투시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거봉의 기합소리에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병실을 나가려다 조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조거봉을 보며 어머, 이 학생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라며 생각하고 있었지요. 조거봉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초집중하던 바로 그때 푸른빛이 간호사 누나의 몸을 투영하더니 나머지 부분마저 투시가 성공하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성공이다. 저는 환호하며 소리치자 동시에 주룩하고 코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경악하며 어머머머 코코에서 피가 조거봉 원장님,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있으실까요? 라며 다급하게 물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컥 저는 코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치 코피를 폭포처럼 뿜어대고 뒤로 넘어가며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간호사 누나는 다급하게 끼야 원장 선생님 환자가 코피를 뿜고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라고 소리치며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투시력 다음으로 저에게 생긴 능력은 바로 천리안이었습니다. 300m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청력이었습니다. 50m 밖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네, 이렇게 유쾌한 생마의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웹툰은 일반판과 성인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촌력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일반판과 생마전설 성인판으로 웹툰 플랫폼에 연재되고 있으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연재처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